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저희 윤정식 상무 만나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발표 있기 전부터 사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떤 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베팅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 2%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좀 걸리는 게 있죠. 네, 실적은 괜찮았는데 관세라는 허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내용부터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적 점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갔죠. 최근의 레포트들을 보면 증권사들의 이 하우스 뷰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뷰가 조금씩 좋아졌죠. 근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월 초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이 5조 원대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6조 원대가 나왔죠. 6.6조 원이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우선 매출액 잠정 실적이지만 79조 원, 영업이익 6.6조 원,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아무리 컨센서스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6조 원을 넘지는 않았었거든요. 시장 컨센서스 평균 정도 내보면 한 6조 원대가 조금 안 되거나 아니면 5조 원대 후반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았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보다도 더 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견조한 스마트폰 출하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사실 실적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6.6조 원이죠. 약 한 4.4조 원 정도가 스마트폰에서 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왔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사실 메모리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메모리가 한 2.5조 원 정도 나왔을 것으로 3.3조 원 정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파운드리 LSI 쪽 파운드리에서는 적자가 한 2.5조 원 정도. 근데 이거 합쳐야지 반도체 쪽 영업이익이죠. 합쳐 보니까 1조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0.8에서 0.9조 원 정도 이익이 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이 실적 전체를 좀 견인하는 사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해줬으면 좀 더 주가의 분위기 오늘 뭐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텐데 스마트폰이 견인했다라는 게 살짝 좀 아쉽죠. 뭐 스마트폰 잘 나와서 나쁘진 않습니다만 반도체의 실적이 조금은 부진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 외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가전이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하만과 기타 쪽에서 한 4천억 정도 나오면서 6조 원을 상회하는 6.6조 원의 시장 예상치를 한 20% 가까이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는 잘 괜찮게 나왔으나 파운드리는 여전히 실적을 갉아먹고 있고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좀 잘 팔렸다. 근데 스마트폰이 사실 이연 수요도 좀 수요를 당겨오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관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가격 올라갈 수도 있다. 좀 미리 구입하는 효과들이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의 일정 부분은 좀 1분기로 좀 당겨온 효과까지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또 선구매가 일어났나 봅니다.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갤럭시 시리즈가 실적 견인했고 반도체 조금 아쉽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의 실적을 좀 갉아먹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귀에 들렸는데요. 사모님 그렇다면 업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드램하고 낸드 쪽하고 HBM 업황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이 업황이 좋아지는 게 가장 좋죠.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어땠다. 근데 이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든 어닝 쇼크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작용하려면 업황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사실 이래야 되는데 업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겠습니다. DRAM 같은 경우 놓고 보면 AI 서버 출하량 계속적으로 좀 높은 레벨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AI 서버 출하량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 특히 뭐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캐펙스는 높은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DRAM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환경들이 좀 높거든요.
높거든요. 그리고 D램의 가격 쪽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증설하려면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갑니다. 라인 한 개에 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 라인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기는 쉽지 않아요. 라인 늘렸다가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라인을 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라인을 돌리는데 HBM이 잘 팔리고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죠. 그러면 D램 사실 뭐 HBM이 D램 안에 있는 뭐 D램의 부분 집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HBM을 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선 D램의 라인들을 좀 줄여 나갔습니다. HBM이 늘어났기 때문에 D램은 공급이 좀 타이트하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램에 대한 공급은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이 이 D램의 생산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곤 있습니다만 이 지금 HBM으로 인해서 줄어든 D램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D램만큼을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타이트하면서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HBM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있었을 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합니다. 근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데 이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수요가 작년에도 앞서 있었고 금년에도 앞서 있을 텐데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마진율을 작년에 보여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마진율은 조금 줄어들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도 이 언밸런싱도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낸드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좋을 것으로는 좀 보여지는데 세 가지 중에서 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적자를 많이 봤었고 잘 안 팔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대표적인 낸드 생산 업체 중에 하나죠. 뭐 빅5 중에 두 군데 업체인데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23년도 12월부터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낸드 공급에 대한 감산 영향을 주면서 D램도 전체적으로 HBM 때문에 D램 생산도 좀 줄어들고요. 낸드도 감산됐기 때문에 생산이 좀 줄어든다.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가격이 2분기에도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해서는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꾸준하게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가격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D램 낸드 가격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반도체 조금 아쉽다라고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1분기 생각보다는 반도체도 잘 나왔거든요. 2분기에도 잘 나와야 되는데 1분기가 2분기에 어느 정도 수요를 좀 당겨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이전 예상보다는 조금 덜 가파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HBM보다는 D램과 낸드 쪽에 있어서의 가격 타이트함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쪽에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좀 평가를 하셨습니다만은 개선되는 움직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쪽을 투자할 때 가장 이제 찜찜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관세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돌파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관세가 반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지긋지긋한 관세죠. 이 관세로 인해서 증시 폭탄 맞고요. 섹터별로, 종목별로, 기업별로 다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정치적인 부분들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관세는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되고 관세를 피해 나가기 위해 관세를 조금 덜 맞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하느냐,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관세라는 부분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발목을 많이 잡고 있죠.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라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이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는데 트럼프에서도 물가가 올라간다, 지지율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가에 있어서도 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반도체 자체적으로만 놓고 봐도 미국에서 반도체 자체적으로 생산 못하고 있죠. 반도체 라인 함부로 옮기기가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이 아시아권에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점. 미국 가전제품들도 다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거나 관세가 좀 낮게 적용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좀 우회적으로 수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물류 비용은 발생을 하겠지만 이 물류 비용이 지금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죠. 이 우회하는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라별 관세가 크게는 부과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분명히 이 관세가 적용이 되면서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분기에 ASP 같은 경우는 이 관세에 따른 ASP 영향은 2분기가 가장 피크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피크를 기록은 2분기에 하겠지만 2분기 내에 해결책 어느 정도의 대응 방안들은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부분, 반도체 가격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는 2분기에는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가 조금 그럴 것 같네요. 네, 그거는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관세 무풍지대가 많이 안 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을 쪽이 반도체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TSMC가 굉장히 선제적인 투자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권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 투자를 하겠는데 문제는 반도체 라인 다른 제조업체보다도 반도체를 다른 곳에서 생산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더 어렵거든요. 좀 더 세밀해야 되고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발표는 하겠지만 그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TSMC에서 투자에 대한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대규모 현금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지만 규모와 시기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규모나 시기가 이제 조금 미국의 성에 찰 만큼 나오게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것도 삼성전자 여건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면서 발표가 나오는지 눈높이 어떻게 맞춰주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봤자 또 5만 원 중반도 아직 못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고꾸라지게 나왔다면 4만 전자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상도 있긴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전략에 대한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캐펙스의 대규모 투자, 국내로 갔을 때요. 이런 부분들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지금 국내에 무언가를 증설하기보다는 미국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파운드리 적자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대규모 증설보다는 이 라인에 대한 효율화가 당분간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사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의 경우 공급 과잉 우려가 작년에도 몇 번 나왔죠. 그래서 공급 과잉 우려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출렁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강도는 굉장히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한 6월경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좀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D램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좀 돌파구를 HBM에서 6월경에는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감산으로 인해서 낸드 ASP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HBM은 뒤졌지만 낸드는 앞서 있거든요. 이 낸드에 있어서의 강점을 충분히 좀 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사실 2분기는 조금은 부진할 수도 있어요. 기대보다는. 사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올라갈 것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익단 기준으로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스마트폰은 2분기 걸 좀 당겨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2분기까지는 실적의 증가세를 확인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1분기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으나 2분기는 좀 플랫한 1분기와 비슷한 성격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3분기 혹은 6월 달에 엔비디아의 OK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 당분간에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환경도 만만치 않고요. 2분기에 ASP에 대한 하락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후반부터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분기는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게 된다면 상저하고 2분기는 조금 1분기와 플랫한 실적을 예상해 주셨는데 리스크도 있잖아요. 관세 리스크.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관세 리스크는 지금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는 낮은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싸거든요. 그래서 5만 한 3천 원 정도, 5만 2, 3천 원 정도를 주가의 바닥으로 잡고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금년 들어서 2월 달과 3월 달에 움직이고 있는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 5월 하순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6만 원 초반 그리고 5만 원 초반 이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5월 지나서 이제 6월이 됐을 때부터는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요. 반도체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도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하반기는 6만 원을 좀 뚫고 상승이 좀 가능하다. 6월경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5월 말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양 소부장단도 마찬가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소부장주들이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리고 이 앞서가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야지 소부장주들이 좀 따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방향성은 비슷하나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지고요. 그리고 이 변동성은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때 소부장주들 조금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증가세,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소부장주는 6월 중순 혹은 7월 초경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먼저 보고 그 후순위로 해서 소부장단 연결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실 HBM 때문에 지난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HBM 시장 초기 대응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게 되면서 오히려 SK 하이닉스에 좀 내줬고요. AI의 훈풍을 좀처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된 박스권의 하단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는지 나가는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게 드라마틱하게 내 주가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HBM의 퀄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에 이게 만약에 오케이가 된다면 주가는 시원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더 주력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먼저 확인하고 그 후순위로 해서 지금 투자에 나서는 게 적합하다라는 의견까지 해서 들어봤네요. 네, 윤정식 상무였습니다.